이게 무슨 일이냐?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이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중범죄자 취급해서 수갑을 채우고, 과연 이것은 적법한 법 집행인가 아니면 과도한 단속인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지식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싱턴의 전정준 변호사입니다. 30년 이상 이민법을 다뤘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의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의 급습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475명을 체포한 가장 큰 급습 기록을 남겼고, 그중에 300명 이상은 한국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번 급습이 이례적인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 체포팀의 규모. 보통 이민 단속국, 즉 아이스가 이민 단속이나 체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급습에는 아이스뿐만 아니라 FBI, 마약 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그리고 국세청, 또한 조지아주의 경찰 및 연방과 주정부의 10개 기관이 체포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둘째, 체포 방법.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이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또한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체인으로 묶어서 마치 중범죄자 취급하듯이 체포를 한 것입니다. 셋째, 체포 규모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475명의 최대 기록을 남겼고, 한국인 또한 3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단기 체류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워싱턴 DC 반응은 두 편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은 이거는 미국 우선 정책의 반영이다, 적법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 신청 시 10만 달러를 납부해야 된다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즉 미국 일자리 뺏는 것에 대해서 차단을 하겠다는 그 지속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반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건 너무했다, 과도한 단속이다 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민 단속국이 하루에 3,000명을 체포해야 되는 그 할당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가 라는 말도 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미국을 도와주러 왔다,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라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한 단속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장을 오픈하기 위한 기초를 세우러 온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수술은 성공했으나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이 멈춰 섰던 것입니다. 법의 생명은 절차입니다. 영장 없는 체포는 절차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한국인은 체포될 당시 영장이 있었는가요? 대답은 노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민법 위반일 경우에는 법원 영장이 필요 없고 이민관계청에 행정영장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 목적 위반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영장으로 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는 체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라든지 작업장에서 비자 목적 위반을 발견했을 때는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적 장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이나 사무실일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부가적인 체포가 가능합니다. 본래 단속 목표가 아니었지만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체포하는 경우인데, 언론의 보도에 보면은 4명의 체포 영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체포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또 해석이 돼서 체포 영장 없이 체포됐다고 이민단속국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 당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었음을 밝힐 경우 불법 체류와 구금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민당국이 체포, 구금 시 강제력을 너무 썼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첫째, 단순 이민법 위반자를 중범죄자 취급해서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체인으로 감은 것은 과도한 체포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구금 시에는 한 방에 60명에서 70명, 그리고 화장실 변기 옆에서 식사를 하는 등 비위생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에 의해서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외국인 불법 행위 청구법에 의해서 개별적이나 집단 소송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 국무부
법무부 부장관이 깊은 유감을 표시했으나 결국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것은 인력 파견을 위해서 신속하고 확실한 비자가 현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체포 구금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청업체의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것은 무비자 혹은 상용비자라고 하는데, 이번에 317명이 체포됐는데 비자 상태를 보면은 이스타로 온 사람은 170명이고 B1, B2로 들어와서 체포된 사람은 146명, 그 다음에 취업증으로 온 사람은 1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장기 근로를 위한 임시 방편 비자 관행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스타의 경우에는 9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취업이나 그리고 급여를 받으면 안 됩니다. 상용비자 B1일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비자의 목적은 비즈니스, 그 다음에 회의 참석 등 상용과 관련된 부분만 일을 해야지 생산적 고용에 참석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스테이는 체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계속 남아서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것이 편법적인 불법 고용이 빌미가 된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팔을 먼저 불었는가? 이것이 이슈입니다. 토리 브레넘이라는 조지아주 지역 정치인이 이민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LG 공장 급습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지지자이며 공화당원으로서 그녀의 정치적 야심으로 자기 지역구에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그 조지아주의 일자리를 잃게 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민정책 메시지는 모든 고용주는 이민 단속국 급습의 잠재적 타겟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이민법 위반을 넘어서 동맹국과의 신뢰 그리고 글로벌 투자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예상하라. 이렇게 예상을 하면은 실수를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창의적으로 케이스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여태까지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체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고 직원을 데려오는 것은 좋다. 단 합법적으로 데리고 와라. 따라서 시간과 경비가 들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이민국의 허가 없이 알바를 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이민법 위반이 돼서 추방될 수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여행자의 경우에는 방문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면 되지 않고 또한 멕시코나 카나다를 통해서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체류 비자의 목적에 맞는 미국 방문을 시도해야 합니다. 인생은 득실이 반반입니다. 잃은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인과 한국 기업체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비자 협정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 FTA 협상을 맺은 나라 중에 싱가포르와 칠레는 H1B1 비자를 받았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TN 비자 그리고 호주는 E3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E4 비자를 강력히 요구하고 15,000개의 비자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계 영김 하원 의원이 이 법안을 재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트럼프의 H1B 비자 신청 시 10만 달러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E4 비자의 획득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선망의 대상이며 세계적으로 이민 수요가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데 4가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가 안보, 테러리스트나 범죄자, 그 다음에 공공안전을 해치는 사람은 입국을 거부합니다.
둘째, 이민법 위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입국 심사들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나 학생이나 취업 등의 방문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심사대에서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셋째, 보건입니다. 마약이나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세관입니다. 밀수 적발이나 관세로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현금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분을 위해서 제가 현금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미국에 입국할 때 10,000불 이상을 가지고 올 경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로 9,000불이 있고 한국 돈으로 2,000불이 있다 그러면은 한국 돈과 미국 돈을 합하면은 10,000불이 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달러로 10,000불만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돈과 합쳐서 10,000불이 넘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됩니다. 또한 4명 가족이 오는데 가족 돈을 다 합치면 10,000불이 넘을 경우 그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10,000불을 가져오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돈을 몰수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입국 심사 때는 방문 목적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성이 미국인 애인과 함께 미국으로 입국했습니다. 둘이 같이 나오면 의심을 받을까봐 남자는 저쪽, 여자는 이쪽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잘 나왔는데 여자 쪽에서 인터뷰를 할 때 당신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서 저는 방문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머물 것입니까? 하더니 친구 집에 머물 것입니다. 그럼 친구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당황해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2차 심사대로 갔습니다. 2차 심사대에 가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빨리 내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실은 내 친구가 밖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 애인이 들어와서 대질신문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방문으로 와서 이 미국인 애인하고 미국에서 결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전 의도가 있으면 방문 비자 목적 위반이 됩니다. 그 여성분은 결국 미국 입국이 거절됐습니다. 입국 심사 시 의심을 받을 경우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검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핸드폰 검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데 입국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입국 거부를 안 당하려면은 핸드폰이나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검증하다 보니까 말하고 핸드폰에 나온 어떤 영상하고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허위 진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입국 거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되도록이면 삭제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컨더리 인터뷰, 2차 심사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간다든지 혹은 이름 스페링이 거의 비슷해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에 가는 경우에는 방문 비자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세컨더리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컨더리에 갔을 때는 주의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차분하고 공손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언동이나 또한 과격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시험관에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눈을 피하면은 미국에서는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을 째려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앞뒤가 맞아서 일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앞뒤가 안 맞을 경우에는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짧게 대답하세요. 길게 말하면 길게 말할수록 질문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증명 서류가 있으면 그것을 보여주고 합당한 비자 목적에 맞는 입국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 방문 목적을 말할 때는 내가 미국에 눌러 앉을 것이 아니다. 나는 한국의 직업이 무엇이고 재산 상태가 얼마나 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시험관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간혹 법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 방문으로 여름에 들어왔는데 가방 속에 겨울옷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한 2주 동안 짧은 방문을 하는데 이민 가방 3개를 가져온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자기 소지품과 방문 목적이 맞지 않아서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미국에 들어오는데 왜 오셨냐라고 물으니까 손주 보러 왔다. 그러면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용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취업 의심으로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여름방학 때 미국에 들어오다가 왜 왔냐고 물으니까 공부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는 방문 비자로 오면 안 되고 학생 비자를 받아서 와라. 그러고 입국이 거부가 됐습니다. 이처럼 법과 상식에 맞는 말과 행동이 문화적 실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힘이 없으면 흠이 됩니다.
흠을 안 잡히려면 힘을 키워야 되는데 아는 게 힘입니다. 지식인 사이드와 함께 지식의 힘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